안녕하세요. 미니북스의 곽정민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그릿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해요. 왜 그릿을 들고 나왔냐면요. 오늘 오전에 첫째 아이 등교길 음악회를 다녀왔어요. 거기서 많은 학부모님들을 만났겠죠.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데 그 중심에는 이건 거예요. 내가 기르는 게 맞아. 내 양육 방식이 맞아. 이걸로 분분한 거예요. 아이들이 좋은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가고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끈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끈기는 부모가 만들어주는 거래. 부모가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전통적으로 조금 엄하면서도 너가 해야 되는 건 해야 돼. 계속 요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너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끝까지 해야 돼라고 벼랑 끝까지 밀어붙이고 그만둘 수 없게 하는 부모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부모는 애정 어린 눈길로 쳐다보는 거예요. 나는 너를 믿어. 너에 대해서 네가 잠재력이 있고 너가 발전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가 선택하는 거를 존중해. 언젠가는 네가 다시 하고 싶은 날이 되면 하겠지라는 이런 양육 방식이 있었어요. 제가 그 학부모들을 보는 순간 제가 얼마 전 읽었던 이 책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을 알려드리면 부모님들이 알고 계시는 이런 양극단의 양육 방식이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겠다. 여러분들은 어떤 양육 방식이 맞는 것 같아요? 하기 싫어도 끝까지 밀어붙여서 엄격한 부모님들이 맞을까요? 아니면 아이에게 기대를 주고 아이의 믿음에 대해서 지지를 해주는 애정어린 부모의 양육 형식이 맞을까요? 전자를 택한다면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 엄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거고 후자를 선택한다면 아이가 그럼 끝까지 하는 힘을 한 번도 못 이겨낼 거고 임계점을 돌파하지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이 저자는 엔젤라 더크워스의 그릿을 지은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명의 아이를 관찰을 해요. 하나는 굉장히 전통적인 그런 엄격한 부모님의 양육 방식과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애정어리고 지지해주는 부모의 양육 방식을 두 아이를 모두 관찰했는데 굉장히 성과가 좋았거든요. 그 성과가 좋았는 거에 전제하에는 이것이 깔려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279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내가 관찰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지지해주는 부모와 요구하는 부모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지지하는 부모 아니면은 요구하는 부모. 이렇게 나는 요구하는 부모야. 나는 아이를 지지해주는 부모야. 이렇게 양자택일할 문제가 아니래요. 결국은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흔히 엄격한 사랑을 한편으로는 애정과 존중, 다른 한편으로는 기대하고 강요. 이렇게 이거 둘 중에 뭘 선택해야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둘 다 동시에 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아이를 믿어주고 지지해주면서 요구할 건 요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관찰한 두 명의 아이가 누구냐면 한 명은 미식축구팀의 전설적인 쿼터백인 NFL에서 MVP를 받은 스티브 영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선수인데요. 스티브 영의 부모들은 굉장히 너무나 엄격했대요. 스티브 영이 뭐라고 말할 정도였냐면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요. 저는 그만둘 생각을 여러 번 했어요. 잠 못 이루는 밤이면 야유 소리가 들려오기 때문에 정말 아빠한테 전화해서 나 못한다라고 얘기할까 했을 때 전화하기가 너무 두려웠대요. 그만큼 엄격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뭐라고 하실지 알아요. 끝까지 버텨라 아들아 라고 얘기하실 거기 때문에 자기는 이런 부모님 밑에서 전화할 엄두도 못 냈고 정말 그 꿈에서 시달리면서 너무 힘듦에도 그걸 버텨냈대요. 그리고 성공을 했대요. 이 굉장히 전통적으로 엄격한 부모잖아요. 그리고 또 한 명은 누구냐면 영국계에서 제1로 손꼽힐 만큼의 개그맨이래요. 그 개그맨 이름이 누구냐면 프란체스카 마르티네스라는 부모인데요. 이 부모는 굉장히 애정 어리게 아이를 키웠죠. 뭐라고 했냐면 나는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때 천직이 된다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아이들도 식물처럼 적절한 양분과 물을 주면 아름답고 강하게 성장하죠. 중요한 것은 적절한 환경,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을 조성해 주는 거니까요.
즉 아이들의 욕구에 귀 기울이고 그에 부응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아이들은 자기 미래를 꽃피울 씨앗을 내면에 지니고 있으니까요.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은 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 믿음은 자부심에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한편으로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시죠? 저자의 결론은 그래요. 우리가 지지만을 해줄 수도 있고 요구만을 해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다.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이 두 가족이 성공할 수 있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 공통점은 뭐냐면은 자녀의 관심에 중점을 뒀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무엇을 정말 하고 싶어 하는지, 자녀가 꼭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 지지하면서 지지와 더불어 요구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심리학자 레리 스타인버그는 2001년 청소년 연구학회의 회장연설에서 양육 방식에 관한 연구는 이제 중단해도 된다라고 선언했다. 현명한 양육 방식의 이점을 입증해주는 증거가 너무도 많으므로 이제는 학자들이 보다 까다로운 주제를 다루어야 된다고 본다. 사실 지난 40년간 면밀히 설계된 연구마다 자녀의 심리를 이해하는 현명한 부모를 둔 아이들은 다른 양육 방식으로 키워진 아이들보다 여러 면에서 앞선 결과를 내놓았다. 스타인버그는 미국 청소년 1만 명에게 부모의 행동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성이나 민족, 사회계층, 부모의 결혼 상대에 상관없이 다정하고 자녀를 존중하며 요구를 많이 하는 부모를 둔 청소년들이 학교 성적이 좋고 독립적이며 불안과 우울 증상이 적고 비행에 가담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성이나 민족, 사회계층, 부모의 결혼 상태에 상관없이 다정하고요. 다정하세요. 다정하고 자녀를 존중하며 요구를 많이 하는 부모들을 둔 청소년들이 성적도 좋고 독립적이고 불안과 우울 증상이 적고 비행에 가담할 가능성이 적다라고 합니다. 자녀하고 친구처럼 지내보시고 자녀의 입장에서 지난 영상에서 제가 그 얘기 드렸었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긍정적인 측면에 더 포커스를 두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부정적인 행동을 했을 때도 너가 긍정적인 가능성에 더 포커스를 두고 피드백을 주라고 했죠. 너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한테 이런 영향력이 미쳐. 그래서 상대방을 공감할 수 있게 만들고 그 다음 나아가서 너는 어떤 아이잖아.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라는 얘기를 지난 영상에서 남겼어요. 아이의 행동뿐만 아니라 나는 어떤 아이라는 정체성, 그거와 함께 아이들을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하면서 아이의 정체성을 칭찬한다는 자체가 아이를 존중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너는 참 너그러운 아이지. 너는 베풀 수 있는 아이지. 그리고 너는 해낼 수 있는 아이지. 그래, 엄마는 믿어. 진심으로요. 내가 믿지 않잖아요. 아이들은 의심해요. 정말 귀신같이 알아내요. 진심으로 가슴 밑바닥부터 내 아이가 잘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되세요. 그리고 존중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아이들한테 요구할 거는 많이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내가 너를 믿어. 그리고 너를 지지해. 그렇지만 네가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라는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사사분면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지와 요구. 지지와 요구. 대부분들의 부모들은 요구는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지지하지 않는 형태들이 많죠. 그것을 독재적 양육 방식이라 그러고 지지도 하고 요구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 현명한 양육 방식의 지도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녀의 심리적 욕구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 자녀가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하려면 사랑, 한계, 자유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들의 권위는 권력이 아니라 지식과 지혜로부터 나온다. 모든 권위는 권력이 아니라
지식과 지혜로부터 나온다고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우리가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순간순간 많이 잊어버리거든요. 그래, 아이를 지지해줘야 돼. 그렇지만 요구해줘야 돼. 그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돼. 이럴 때 상대방한테 끼치는 영향력이 무엇이야. 그래, 너는 어떤 아이에 대한 가치관과 정체성을 마련해줘야 돼. 이런 것도 모르는 부모들은 잘 없어요. 잘 알고 계시는데요. 잊어버려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우리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이거를 망각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행동을 해야 되는가 봐요. 저도 잊을 듯 하면 다시 이걸 읽으면서 그랬었지? 그래, 다시 한번 달려보자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부모들은 완벽해질 수는 없어요. 100% 부모는 없기 때문에 내가 잠깐 요구 쪽으로 많이 갔다. 그러면 어느 날은 그래도 너를 믿어라고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다니면서 그 비중을 그래도 요 올곧은 일로 갈 수 있도록 부모가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게 부모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배우고 공부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뒷부분에 이런 얘기를 저도 꼭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었던 얘기인데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자녀에게 지지를 보내면서도 요구하는 멘토 역할을 해야 된다. 내 자녀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아이들에게 지지와 요구를 할 수 있는 멘토가 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사회들이 너무 핵가족화되어 있고 작잖아요. 내 아이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그 아이에게도 지지를 보내주고 그 아이를 믿어주고 그 아이에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주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은 아이한테 엄마 너 너무 자랑스러워, 잘해낼 거라고 믿어 라고 한번 칭찬해 주시고 하루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영상 찍다가 저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많은 내용들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거나 조금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서로서로 공유해 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최고의 하루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날씨 많이 추워지니까 건강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